우리가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미분 가능성이랑 요거랑 동치다. 요거 표현은 동치 조건인데 요거 이제 로컬리 리니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국소적 선형성이라고 해요. 요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이제 함수 이론에서 소위 말하는 리니어 펑션의 정의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리니어 펑션의 정의는 이렇게 표시되는 함수를 리니어 펑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직선하고 약간 다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선은 뭐를 포함하냐면 이렇게 된 것도 포함하죠. 이렇게 요것도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가 아닌 직선을 이제 리니어 펑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어떤 함수 자체가 y는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표현은 뭐랑 동치냐면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점에서 리니어 펑션을 접선으로 가지면 이게 미분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조 자체가 리니어 펑션. 그래서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접선을 가는데 그 접선이 어떤 형태의 접선? 요 형태의 접선. 요걸 이제 버티컬 탄젠트를 한다 그랬죠. 수직 접선을 접선으로 가지면 미분 불가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번에 유평 30번에서 나온 요 함수 자체가 x는 0에서 접선이 있어요, 없어요? 접선이 있어요. 접선이 이게 있는데 그 접선이 요게 접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수직 접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하고 접선이 존재하다는 얘기하고 동치가 아니라 접선이 있는데 요 형태의 접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얘기로 들어가면 이거를 여기는 현미경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때의 로컬이 결국은 요 접선하고 이제 확대해서 보면 접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로컬리 리니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수트 범위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다루고 있으니까 다항함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항함수 이론 자체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요 fx가 다항함수일 때는 이 fx가 여기 접선의 방정식이 요거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시되는 건 다 알죠. fx 자체가 a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되는 형태가 돼요. 접선의 방 여기가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다항함수 이론에서 알고 있는 이론이 된다. 여기까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따라서 우리가 어떤 fx 자체가 미분 가능하다는 말 뜻은 그 점에서 이런 형태의 접선이 존재하는 상태를 미분 가능하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의 함수를 우리가 함수 이론에서 이거 피스와이즈 펑션이라고 한다 그랬죠. 요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건 이제 피스와이즈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피스와이즈 디파인드 펑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hx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당연히 뭐 연속 함수일 때예요. 연속 함수일 때니까 이제 여기 x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까지는 fx가 있고 여기서부터는 뭐 이렇게 이제 y는 gx가 있고 이런 상태로 있다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때 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hx 자체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 뜻은 뭐냐? 결국 hx가 이 점에서 뭐가 존재한다는 거고, 접선의 방정식이 존재한다는 거고, 접선의 방정식이. 그러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존재하려면 이 접선 자체가 원래 fx에서의 요 점에서의 접선이기도 하면서 이 곡선에서 이 점에서 접선이기도 해야지 이 자체가 접선이 될 거 아니에요. 구조 자체가.
요 y는 mx 플러스 n이 사실은 너 곡선의 이 점에서의 공통 접선이에요. 공통 접선. 공통 접선일 때가 저 함수 hx 자체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따라서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fx는 x는 a에서 접선 방식이 이놈이니까 이게 둘 다 fx, gx가 다항함수일 때예요. 무슨 말이냐? 다항함수일 때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게 똑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gx 자체도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피스와이스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결국은 피스와이스 펑션을 구성하는 각각의 서브 펑션, 서브 펑션의 차가 저 x는 a에서 요걸 인수로 가지면 미분이 가능한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분이 가능한 거고, 이게 뭐를 가지면 이거를 단순히 1승만 인수를 가지면 1승만 인수를 갖는 상태로 이거를 심플 재료 상태라고 그랬죠. 심플 재료 상태가 되면은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한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뭐 그런 친구가 없겠지만 다항함수가 나왔을 때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걸 이렇게 되면은 이게 원시적으로 뭐 이렇게 놓고 푼다든지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이렇게만 풀고 있으면 당연히 이게 안 풀리죠. 자체가. 이거는 뭐 2학년 수준이 푸는 문제. 2학년 수준이. 이건 고3이 아닌 거죠. 이거는.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피스와이스 펑션을 구성하는 서브 펑션 자체가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는 다르기 때문에 다항함수일 때 이제 미분 가능성을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이제 요 다음 시리즈가 이건 평가원에서 이미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런 함수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맥시멈 펑션 또는 미니멈 펑션. 요거 fx, gx 전부 다 다항함수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저 말뜻은 뭐냐면 뭐 fx가 이렇게 있고 말뜻 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gx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렇게 쳤을 때 그 만나는 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점에서 이렇게 있다고 치면 맥시멈 함수는 요거 a보다 작을 때는 이제 요 놈을 택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요거 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택하는 거. 뭐 미니멈은 밑에 거 택하는 거죠. 뭐 결국 똑같은 상태가 되는데 결국 이 hx 자체가 항상 미분의 생기는 로컬을 본다고 했죠. 이 로컬을 보면은 요놈과 요놈의 피스와이스 펑션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똑같아요. 결국은 두 서브 펑션의 차가 요 차가 x-a에 정확히 1승을 인수로 가지면 미분이 불가능한 거고 이거를 제곱 이상을 인수로 가지면 미분이 가능한 거단 말이에요. 구조 자체가. 똑같다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요 내용을 저희가 한 2주, 3주 뒤에 나갈 진도에서 할 내용인데 이게 문제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먼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가 진도가 다 끝나면 수능 평가에서 출제되는 모든 수학적 주제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어야 돼요. 이래야지 수능을 볼 수 있다. 이거 자꾸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뭐 fx, gx 이렇게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는데 x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슨 fa는 ga랑 같고 f'a가 g'a를 갖고 이 정도 수준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능을 본다. 이거는 그냥 뭐 불 속에 뛰어드는 거랑 똑같은 것도 자꾸 얘기하는데 그 수준 갖고 어떻게 수능을 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수능에서 필요한 개념이나 이론 체계가 진짜 다 알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하시고 부족한 게 있다면 반드시 그거부터 먼저 채우셔야 돼요.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제 hx가
이것도 이제 이 식이 나온 이유가 좀 있는데, 과거에 평가원에서 나온 이제 어떤 유명한 문제를 이제 좀 약간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이제 이거 나중에 활용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여러분 알 필요 없고, 사실 뭐 몰라도 되고, 결국 이렇게 정리되는 거 누구나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보면 HX는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할 때는 뭐를 조사한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두 서브 펑션의 차를 조사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서브 펑션. 그 이 함수하고 이 함수를 빼면 뭐예요? 이 두 배의 fx 빼기 두 배의 gx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방정식이 뭐랑 동치냐면 요거랑 동치기 때문에 이 밑에는 이렇게 되는 거랑 동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걸 읽지 못해도 문제 푸는데 상관은 없는데 이왕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식이 사실은 이렇게 된 함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따라서 좀 약간 어지러우니까 요거 전체를 무슨 IX로 이렇게 정리해서 문제를 풀면 가족권을 해석하면 IX에서 GX를 뺀 놈을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X 플러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한지 않게 되어 있잖아요. 저기서 미분 가능하니까 이게 X 플러스 1에 정확히 이게 1승을 인수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요게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컨셉 같은 게 정확히 정리가 돼서 여러분 뭐 잘 하셨겠지만 디자인은 요걸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시면 우리가 IX는 EFX의 마이너스 GX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걸 FX가 뭐고 GX가 뭐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GX는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IX에서 GX를 뺀 놈은 여기서 요걸 뺀 거잖아요. 뺀 식이 이게 뭐가 나오냐면 이게 정리하면 요게 요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죠. 항상 구하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구하는 것 자체가 너의 최대값이니까 우리가 너의 최대값이니까 너를 뭘로 본다? 이걸 목적 함수, 이걸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놈을 뭐에 관한 함수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따라서 느낌 알겠죠? 우리가 요 구조에서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 뭐를 집어넣으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0이 되고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여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b가 2분의 1 a-1이 나와서 아까 출발점하고 도착점을 확인하고 도착점으로부터 거꾸로 생각하는 걸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도착점이 뭐냐면 a 플러스 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a 플러스 b는 사실은 a 플러스 2분의 1의 a-1이고 따라서 이거는 뭐에 관한 함수가 된다? a에 관한 함수가 되고 따라서 우리가 실제 구해야 될 거 뭐를 구하는 거냐면 a의 범위를 구하는 게 우리가 실제 우리가 구하는 언노운의 본체가 되는 거죠. 그 재수하시는 형님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시험장에서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이 여러분 먼저 과장돼서 얘기하면 유명한 말이잖아요. 생각의 속도는 뭐랑 같으니까 빛의 속도랑 같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1, 2분 정도밖에 걸릴 내용이 없어요. 구조 자체가. 이게 알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조 자체가. 따라서 이제는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뭐의 범위를 구한다? A의 범위를 구하는데 이것도 이제 100만 번 한 거죠. 이것도 여러 번 한 거라서. 이제 괜찮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2B가 뭘로 바뀌어요? 여기가 2B가 요렇게 바뀌고 여기까지 괜찮죠? 사실 이제 2B가 A-1가 지금 여기 IX도 여기로 A-1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 괜찮죠? 이렇게 되고 이제는 이건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요게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는 항상 케이스 분류를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하고 근데 미분 불가능한 놈이 어디만 나온다. 이제 알겠죠? 이것도 여러 번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얘기에다가 만이죠, 만. 온리 여기서만 미분 불가능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조 자체가.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 중에 요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판별식이 0이가 0보다 작다는 거죠. 구조 자체가. 따라서 요 식 자체가 요게 마이너스 묶어서 정리하시면 요게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요거를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여기 이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를 쓴다? 판별식을 쓴다. 판별식. 요거를 풀면 이게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게 0이거나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제 문제를 정리를 하면 가조건을 해석하면 항상 이렇게 나오면 가조건 해석하고 나조건 해석한다고 그랬죠. 가조건을 해석하면 A의 범위 자체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문제 자체는 뭐 그러니까 수능에 나오기는 내용 자체가 너무 판박이 내용이라서 수능에 나오기는 문제가 좀 너무 쉬워서 문제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나오기 좀 어렵다는 얘기고 고3들 기준으로는 아직 레벨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요 정도 난이도가 나왔을 때 맞힐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능 때 몇 달 뒤에는 이거보다 높은 레벨의 문제가 나왔을 때 맞힐 수 있는 거고 이 정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 수능에서는 아무것도 나중에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얘기하는 우리가 IX에서 마이너스 GX를 뺀 놈 자체가 요렇게 정리가 되는데 요렇게 정리가 되는데 요 값은 항상 플러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조 자체가. 괜찮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해서 직선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기서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요게 플러스라는 게 뭐냐면 IX가 GX보다 크다는 거죠. 구조 자체가. 해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HX가 문제는 이 뒤도 잘 냈어요. 이게 정답률이 낮은 이유가 이제 이런 건데 아까 B가 이렇게 되는 요거까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얘기도 뭐 나름대로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부터가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거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동안 100만 번째 얘기했는데 이 문제 정답률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평소에 다항함수 추론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를 어떻게 푼다? 다항함수를 케이스를 찍어서 푼단 말이에요. 케이스를. 그러니까 여기 뭐 시중에 있는 이상한 풀이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그렇게 풀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전부 다 어떻게 푸냐면 HX를 이제 요 범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를 찍어가지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걸로 찍어서 푼단 말이에요. 근데 hx가 무슨 함수니까? 피스와이스 함수기 때문에 이거는 찍어서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문제는 저 조건을 만족시키는 hx를 찍어서 풀기가 너무 어렵게. 그래서 문제를 잘 낸 거예요. 자체가. 찍어서 안 풀리니까 정답률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0%.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수업할 때 100만 번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함수, 다항함수 추론 문제, 케이스 찍어서 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이 제시문을 딱 보고 알겠죠? 우리 희학생 여기 다음 줄 보여요. 다 그렇게 했겠지만 hx를 갖고 함수를 찾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도함수를 갖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함수를 갖고. 근데 이제 100만 번째 이게 100만 번째 얘기하고 있죠. 수업 시간에 100만 번째.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동안 몇 달 동안 울부짖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중에 나온 이상한 쓰레기 모의고사는 케이스 찍어서 답이 나오지만 수능에 가면 케이스 찍어서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조 자체가.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잘했지만 여러분 보면 뭐 잘 보신 분들은 시험 보고 한 20-30분 남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정상이고 고3은 아직 그렇게 안 된 친구들은 뭐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 자체 난이도가 자동화된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무슨 뭐 추론 능력이나 이런 걸 요구하는 문제가 아예 없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요거를 이제 했냐 안 했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그래서 hx를 찾을 때는 hx를 다이렉트로 찾는 게 아니라 100만 번째 제가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찾는다? 도함수로부터 hx를 찾는다. 이게 미분을 배우는 궁극적인 학습 목표다. 딱 느낌 알겠죠? 우리가 도함수에서 찾아야 되는 건 뭐를 찾는다? 도함수의 부호가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결정한다. 따라서 여기가 도함수가 있고 이게 마이너스 1 있고 0이 이렇게 있는데 딱 봤더니 뭐를 알 수 있다. 너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무조건 마이너스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제시문을 봤더니 0에서 극대라고 했으니까 극대는 뭐다? 도함수의 부호 자체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니까 0을 로컬을 여기를 쾅쾅 찍으면 항상 로컬 프로퍼티를 본다 그랬죠. 도함수의 부호가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H'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그래프 개형이 뭐니까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니까 여기 로컬이 로컬 프로퍼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저게 2차 함수인데 저게 최고차의 양수니까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조 자체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도함수의 부호는 어떻게 되냐? 여기는 다 플러스고, 여기는 다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0에서는 극대고, 저기서는 극소고 했을 때 이 값이 알파 값이 되는 거고, 이 값이 베타 값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조 자체가. 따라서 hx의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되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니까 여기까지 너는 증가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감소해. 이게 이제 hx의 그래프 개형이 되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감소하다가 여기가 다시 마이너스니까 느낌 알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이렇게 잘렸을 때 이게 다시 그래프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모양이 돼서 여기서 미분 불가능한 거죠. 구조 자체가. 그때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건데 베타 값은 마이너스 a가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얘기가 됐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h 알파가 h 베타보다 각각 크다 이렇게 됐으니까 제가 그린 이제 이런 모양이 이거보다 이게 큰 이렇게 문제 제시문의 순서도
완전 깔끔하다. 순서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여기로 넘어가시면 H 알파는 H의 마이너스 1이고요. 요거 집어넣으면은 요렇게 정리가 돼서 너는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H 베타는 요게 요렇게 돼서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요게 요렇게 나와서 문제에서는 너 값보다는 크다. 요걸 풀어야 되고 3 곱해서 정리하시면 요게 요렇게 나와서 요게 이제 요렇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요게 3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2 꽝 지나시고 1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이제 풀면은 따라서 이제 요 조건을 풀면 뭐가 나냐면 여기서 A의 범위가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서 구한 거 있잖아요. 아까 여기서 구한 게 아까 이렇게 됐었나요? 이렇게 된 거랑 요거를 교집합을 구하면 최종적으로 A 범위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아까 그 2분의 3인 직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여기가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게 요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요 길이가 1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이니까 기울기가 몇이에요? 2분의 3이니까 n-m은 그냥 2분의 3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